검찰이 어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에 대한 5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범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에 대해서도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들이 그동안 해왔던 범죄가 굉장히 잔혹하고 또 놀라워서 놀라기도 했지만은 갑자기 반성문을 적어내거나 하면서 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민들이 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지금 상태이고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많이 바쁘시죠? 네. 예. 지금, 연일 뉴스가 쏟아져 나와서, 저희도 궁금한데, 일단, 요거는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그리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이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지금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게. 아, 그런가요? 예. 네, 평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네. 답변을 하기는 지금 어려워 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을 하기 어렵다. 근데, 여러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이코패스라고 보기는 힘든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이 조금, 특이하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자, 평소에는 성실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다가 굉장히 잔혹한 모습을 보이고 이게 일반적인 범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디지털 공간,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상에서 굉장히 큰 범죄 수익을 노리고 비밀방을 운영을 했던 사람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제 불법 행위를 통해서 범죄 수익을 유지했었다면 사실은 오프라인상에서는 위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일관성 있는 태도로 가져가기는 지금 사실은 그렇게 되면 발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니까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아주 잘 능수능란하게 오프라인에서는 모범 시민인 것처럼 경찰의 표창까지 받으면서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착취자의 이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게 그러면은 일반인들도 사실은 온라인상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과장하거나 아니면은 이를테면 별로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매우 행복한 척하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좀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 굉장히 다른 모습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이 그것도 이제 다크웹이라는 곳이 특별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조 씨와 같은 행위를 한 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이미 알려진 사람들만 해도 지금 여덟 명이 되고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아직 검거가 안 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야말로 사이버 공간을 무법천지로 만들어서 쉽게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해서 금전을 뜯어낼 만한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 씨가 특별히 일반 범죄자보다 더 악성의 범죄자냐 그 부분은 꼭 그렇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조주빈 씨가 변호사를 새로 선임을 했고요. 그리고 반성문도 적었다. 처벌도 각오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정말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냐의 의문도 있고 왜 이렇게 태도가 변했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인가요?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손석희 사장 이런 사람들 언급하면서 뭔가 과시욕을 보이다가 갑자기 지금 반성을 한다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반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만약에 정말 진정성 있게 피해자에게 어떤 사죄를 할 생각이었으면 아마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얘기를 했어야만 했겠죠. 그렇게 얘기하기 좋은 환경이 사실 조성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피해자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와가지고 반성문을 쓴다는 거는 사실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재판 과정 중에 특히 이제 이런 뭐 젊은 친구들의 범죄들에 있어서 반성문이라는 거를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행적으로 양형 판단에 뭐 피고인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어떤 공식이라는 게 존재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변호인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일종의 뭐 유리한 정황으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뭐 쓸 사람을 구해달라던가 예, 예. 이런 식으로 주문해서 결국은 지금 피고인이 반성문들을 이제 뭐 양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이게 이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초범이다. 뭐 그렇고 뭐 이렇게 그러면은 뭐 열심히 반성하고 반성문 쓰면은 판사가 그러면은 집행유예 뭐 아니면은 반으로 감형 뭐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그런 관행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반성문을 쓰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진지하게 반성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지금 그 일베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DC 인사이드나 이런데 뭐 어떤 댓글을 남겼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가 조주빈이 이런 거를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영향을 안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예, 예. 단순히 그런 뭐 커뮤니티 정도의 영향으로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애당초에 근본적으로는 뭐 성을 사고 파는 사회 분위기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명시적으로는 불법인데 암묵적으로 사실 뭐 성상납 같은 것들도 문화로 아주 뿌리 내려 있었고 그렇죠. 예. 뭐 그런 와중에 사실은 조건 만남이나 또는 뭐 그 이후에 조건 만남이 사실은 그냥 가출 청소년들의 어떻게 보면 자구적 뭐 행위에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사실은 성매매 암 시장이 거대하게 형성이 됐다. 그것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 끝에 텔레그램이 있는 거지. 지금 뭐 일부 커뮤니티나 트위터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야말로 뿌리 깊게 우리 사회에 뭐 병폐로서 독버섯처럼 존재했던 것들이 지금 엠번방을 통해서 다 폭발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사회에 왜곡된 성문화 또 성매매 이런 관행적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거기에 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어떤 뭐 잘못된 문화 이런 것까지 더해져서 지금 폭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왜 한국 사회는 이런 범죄들이 계속 재발을 한다라고 보시나요? 과거에 뭐 소란의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인을. 그리고 어떻게 이런 거를 좀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 제거의 의지가 취약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이제 그 취약함에 뭐 누가 책임이 있느냐? 사실은 뭐 거의 모두에게 사실 책임이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은 버닝썬 사건만 해도 예. 그게 사실은 그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엠번방 사건도 버닝썬 사건과 뭐가 그렇게 특별히 다른지 일단 예.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이 엠번방 사건이 지금 이제 조씨 사건으로 축소돼가지고 종결된다면 예.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런 문화는 전혀 사라지지 않고 좀 더 은밀하게 좀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좀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그들에 대한 강한 처벌은 물론이고요. 일단은 어떤 사회 분위기가 반전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예. 어쨌든 인권도 중요하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성인들의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동의 인권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이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 대체 뭐가 필요한지 예. 속속들이 사실 진단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많은 법안이 이제
발의됐는데 아마도 20대 국회는 그냥 아무것도 토론하지 못한 채 종결이 되고 21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예. 21대로 넘어가면 이미 정치적 이슈가 바뀌기 때문에 예. 아마도 뭐 4월, 5월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계속 이제 다크웹은 뭐 무슨 어떠한 변화도 없이 아마 계속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끊어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각성을 하는가 예. 그런 종류의 이제 시험에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일들을 종결하는데 제일 핵심은 뭐냐? 니즈가 없으면 됩니다. 니즈. 예. 네, 모든 시장은 사실 니즈가 있어야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국민 개개인이 그런 니즈를 갖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어디 가서 금전적인 수익을 얻겠습니까? 그 성매매 수요라든지 이런 동영상에 대한 수요가 없어야지만 또 끊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필요시 피해자 개명 등등. 제가 알기로 이수령 교수님은 항상 피해자 중심주의, 한국 이런 처벌이나 수사가 너무 가해자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피해자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오셨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피해자의 새로운 신원을 준다 하는 대목에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신고를 하는 피해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그런 부분은. 그러나 문제는 디지털 세상은 끝이 나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잠깐 내렸다가도 어디다 저장했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이제 이런 일에 노출이 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재차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난번에 혜택을 받은 거 아니냐 하고 거절하지 마시고 정부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N번방의 가담자들, 관람자들, 뭐라고 부르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 및 신원 공개로 좀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교수님은 신원 공개, 신상 공개에 대해서 가담자 조주빈 씨뿐만이 아니라 가담자의 신상 공개도 전원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원을 확보하는 건 중요하고요. 특정하는 예. 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예. 그걸 과연 조 씨처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차후에 이제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그 안에 있었던 제작이나 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예. 하는 게 이제 문제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법률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예. 우연히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고의를 가지고 예. 고의는 당연히 불법 행위에 대한 고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없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람을 한다거나 아동 음란물을 사실은 성착취물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이제 소지를 하는 경우 그냥 단순히 벌금형으로 대충 정리를 해주는 것, 이거는 사실은 면죄부 주는데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지금은 현행은 소지를 해야지만 처벌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관람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연관된 질문입니다. 어저께 황교안 후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N번방에 호기심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처벌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은? 아마도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에 대한 특히 이제 N번방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상태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민감하게 비판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우리 사회가 기성세대가 그만큼 무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황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예. 뭐라고 명칭을 어떻게 해야 황 되는지 대표로 하시면 모르겠는데 황 대표.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고 방식이
뭐 기성세대는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인지 한번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다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무법천지로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도록 내팽개쳐놔도 되는 건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좀 심각하게 기성세대들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학과 이수정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